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흥태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계속해서 패에 관한 함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패를 하다가 손해를 보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상수하고 바둑에서 특히 상수가 무슨 마법을 쓰는 것처럼 손해를 봐서 바둑을 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를 요술쟁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실전 예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축의 기본을 얘기할 때 축머리가 져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 패에 대해서는요, 역시 패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기본 원칙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패감 하나 때문에 바둑이 이기고 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 두실 때는 아까지 거 패감 하나 정도는 뭐 신경 안 쓰고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패감 하나를 정확히 먼저 때리는 패로 유도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백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백의 약점이 있는데요. 흑이 이렇게 둬가지고 이겨야 되죠? 그럼 바로 집어넣어서 패가 됩니다. 흑이 상당히 즐거운 패죠. 만일 1패를 이긴다면 전체 크게 잡고요. 백이 아주 지리멸렬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넣어서 흑이 패를 넣으면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됩니다. 흑이 선수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백이 먼저 때리죠. 이런 경우에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흑이 먼저 때리는 패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먹여치는 수를 두시면 됩니다. 먼저 먹여쳐서요,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으면 끊어지죠.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흑이 먼저 때리는 그런 수순이 됩니다. 그래서 흑이 먼저 때리냐 백이 먼저 때리냐 별 신경 안 쓰고 뭐 패가 됐으니까 여기서 큰 즐거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신다면 역시 이 함정수 이런 경우에도요,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전 정석에서 나오는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요, 밀어붙이기 정석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금 흑이 둬서 밀어붙이기 정석인데요. 기본 정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제 여기서 나가게 되고 이제 호구를 치는데요. 이 경우에 기로죠. 백은 이쪽을 이제 흑이 이것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백은 이쪽을 끊게 됩니다. 끊어서 기본 정석이요. 이렇게 단수 치고 계속 단수 쳐서요. 서로 이렇게 빵 때림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서로 집을 차지하는 기본 정석형인데요. 이것은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여기서 조금 복잡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구 쳤을 때 흑은 빵 때림을 하고서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붙여서 전투를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요. 다음에 이렇게 막아갑니다. 막아가면 이제 흑은 이 귀를 잡자는 건데요. 백이 이제 다음에 끊어서 이제 단수 치고
귀를 잡게 됩니다. 귀의 백은 이제 백이 사석으로 쓰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다음에 이렇게 두 칸 벌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기본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상당히 날카로운 함정수라고 할까요? 그런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제 단수를 친 장면에서요. 빠지면은 붙여서 귀가 죽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지금 선수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유력한 함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면 안 나가면 수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때 백이 이것을 빠집니다. 빠져서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요. 이 단수가 하나 선수가 됐어요. 그렇게 선수한 다음에 붙이면 이 귀의 백하고 이 흙하고 지금 수상전인데요. 여기서는 흙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수상전의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치중하는 게 급소죠. 그렇게 두고 백이 막았을 때 흙은 이렇게 같이 막아서 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흙은 세수고요. 백도 바로 이제 단수가 되는 형태라 이제 패가 되는데요. 백이 패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흙이 맞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흙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됩니다. 흙이 먼저 때려서 역시 다른데 유력한 패감이 없으면 이것은 백이 낭패라고 볼 수 있죠. 백이 먼저 때리는 패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지 않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역시 패가 되는데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됩니다. 그것은 흙이 바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때리게 되죠. 흙이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흙이 이곳을 먹여친다든지 하면은요, 이렇게 때려서요.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줄이면 입구 들어가야 되니까 한수부족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상전으로는 흙이 안 되는 형태죠. 그래서 백이 여기 두는 수가 이제 먼저 때리는 패로 유도하는 좋은 해결책인데요. 백으로서는요. 이렇게 패를 걸면 이제는 이제 먼저 때리기 때문에 흙은 어디 패감을 써야 됩니다. 이 먼저 때리느냐 나중에 때리느냐 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흙은 뭐 이런 정도밖에 패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때림으로 해서 백은 살고요. 여기를 해결했지만 이쪽을 이제 두어 나간 다음에 여기 느는 수가 흙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큽니다. 여기를 늘리면 계속 기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쪽에 흙의 손이 돌아가야 됩니다. 흙은 급하죠. 여기 두 점머리 맞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상당히 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이제 백이 이수를 두고 이제 늘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약간은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밀고 나가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상전에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는데요. 흙이 패가 귀찮으면 여기서 밀고 나가지 말고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패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빠지는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이 수를 두면은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한 칸 띄어도 백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되죠. 물론 이곳을 두면은 흙은 밀고 나가서 다음에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한 칸 띄면 귀는 백이 한수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패가 되는 게 괴로우면은 흙은 백의 이 함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면은 밀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빠져서 거뜬히 해결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편의 패를 노리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누가 먼저 패를 때리느냐 하는 그 한패감, 이것이 실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는 먼저 이렇게 선수를 하고 패를 넣기가 쉬운데, 이 경우는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이 먼저 때리는 패를 만들려면은 이곳을 먼저 흑이 매겨치고요. 그 다음에 백이 때릴 때 그때 단수를 쳐서 이수순을 겪는다면 이수순으로 먼저 때리는 패가 흑이 되기 때문에 한패감 이득을 보고, 이 한패감은 앞으로 바둑을 두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국면을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기 쪽에 본 함정수인데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투형의 결과가 됐습니다. 기본 정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막은 후에 백이 이쪽을 막아서 길을 버리고 두는 건데요. 백이 이 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을 선수를 하고요. 이쪽을 선수를 하면 잡혀버리니까 흑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늘었을 때 여기서 흑의 최선의 응수는 일단 빠지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다음에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이 결과는 백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한 칸 떠서 간단히 백이 수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빠지는 수를 두지 않고 밀게 되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선수가 된 다음에 붙여서 수상전이 되는데요. 이 수상전이 됐을 때는 백도 패를 만드는 방법이 이곳과 이곳 두 가지가 있는데, 이곳은 흑이 단수를 친 다음에 흑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먼저 때리는 패를 만들려면은 여기를 둬서 흑이 패를 이렇게 들어올 때 때리는 것이 백으로서는 일단 패감으로도 이득이고 이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뒀을 때 먹여치는 수는 이렇게 때려서 때리지만 수부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제 패가 되게 되면요,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실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착각수, 착각하지 않는 수, 네,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활의 형태죠. 지금 흑이 이곳을 막아서요, 백한점 잡는 수와 집 내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백한점을 살리고요, 그걸 살려주게 되는 것은 백의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흑을 아주 괴롭히는 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양은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이 수는 흑을 아주 괴롭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내면은 여기를 둬가지고요, 있게 되면 아까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 수 때문에요. 이렇게 넣어서 패가 되죠. 이렇게 패가 된다면 흑으로서는 아주 괴로운 거죠. 백으로서는 이 패에 따라서는 흑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것보다는 훨씬 유력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단순히 이렇게나 이렇게 살리질 않고 이렇게 두는 수가 패를 만드는 좋은 수고요. 착각하기 쉬운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아까 패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패가 되면 이제 백의 부담이 혹시 없나 이런 점을 살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이 다른 곳에 패감을 써서 그 패를 흑이 불청을 하고요. 그쪽에 패의 대가를 구했을 때 이 귀의 백의 형태는 어떨까요? 이 귀의 백의 형태는 흑이 이렇게 끊게 되면은 패가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끊으면 이제 패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백에게 부담은 되지만 또 패를 하니까 그대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둔 것은 백이 착각을 피해서 아주 멋진 맥점을 뒀습니다. 여기서 흑이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대로 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흑이 이곳을 하나 선수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바로 밝혀지는데요. 일단 잡아야 되겠죠? 요 교환을 하고 흑은 이렇게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백이 패를 들어가면은요. 요 교환이 작용을 해서요. 이렇게 때렸을 때 백이 딴 곳에 패감을 쓰면 이제는 흑이 이곳을 때립니다. 이곳을 때려서 딴 곳에 패감을 대가를 취했을 때 이제는 귀가 바로 죽어버리죠. 흑이 한 수 두면 아까는 패였습니다. 아까 이 먼저 교환이 없을 때는 패였는데 이제는 이제 전부 죽어버리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 교환해 두는 수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모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단순히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좋은 착각을 피한 좋은 수인데요. 여기서도 흑이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패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 패는 백도 전부 잡히는 패가 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쉽사리 결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싸움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역시 좋은 바둑을 두고 또 바둑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그런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실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활에서 이 한 점이 흑이 붙이면 일단 잡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수비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것은 지켜서 아무 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가 만약 이렇게 지켰을 때 패를 만드는 그런 대단히 좋은 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를 한 이후에 흑이 패를 이겼을 때 다음 흑의 후속수단이 끊어가는데요. 이것은 역시 막아서 귀의 백이 역시 또 패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좀 흑이 좀 실전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결과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백이 이 좋은 수를 뒀을 때 흑이 그대로 사는 수를 둬서 패를 할 게 아니고 먼저 여기다 선수를 하는 이 선수를 하나에서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사는 모양을 갖추는 게 이 경우는 흑도 최선입니다. 이 좋은 수에 대한 최선의 응수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패가 됐을 때 아까는 패의 결과가 패를 이은 다음에 귀를 또 패를 했는데 지금은 딴 데 패감을 쓰면은 바로 때려서 그 패감을 백이 이득을 취했을 때 귀를 한 수 가일사하면 귀가 다 그대로 죽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해놓고 안 해놓고 차이는 백이 패를 들어왔을 때 이 쥐가 죽느냐 아직 패의 맛이 남아있느냐 하는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 백의 묘수에 대해서는 흑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백의 묘수에 대해서 최선의 응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진 실전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일본 명인전 도전기에서 이메본 구단과 가토 마사오 구단이 둔 바둑입니다. 아주 패가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요. 상당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이쪽 하변 여기서요. 흑이 백을 잡으러 갔습니다. 흑은 백과 서로 같이 두 지씩 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수상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흑이 백을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흑이 둘 차례인데요. 흑이 이곳을 때리니까 이제 백이 상당히 수상전에서 이제 괴로운 형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팩감이 하나 있죠. 4차 팩감이 있고 이렇게 때렸을 때요. 백은 다음에 바로 이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단수가 되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백은 이쪽에 뒤를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이어야 유가무가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는 좀 복잡한데요. 백이 늘어진 패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또 여기가 또 2단패 성격을 띄어서요. 조금 복잡한 패입니다. 어쨌든 백은 한 수로 패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흑도 백을 잡으려면 때리고 계속 때려야 됩니다. 흑도 백을 잡으려면 세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팩감을 쓰고 백이 때렸을 때 이제 다음 흑의 팩감이 문제인데요. 흑이 이곳을 팩감을 썼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리고요. 다음에 백의 팩감인데요. 백이 여기서 팩감을 이쪽을 하나 썼습니다. 이 자체 팩감이라는 거죠. 자체에 있는 팩감인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수 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팩감 쓰고 때리고요. 흑이 이쪽을 썼습니다. 역시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백이 이곳에 팩감이 있습니다만 흑도 중앙 쪽에 이렇게 뚫는 팩감이 상당히 통렬하죠. 여기서 백이 이곳을 뒀습니다. 이곳을 두니까 흑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패를 이기려면 이제 이렇게 때려서요. 다음에 백은 이곳을 하나 더 가일수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직 패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흑이 이런데 큰 데를 두고 싶은데요. 이곳을 두면 아직 패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여기를 때리면은 계속 패를 못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아서 이번에는 백이 여기를 단수쳐서 이 패를 또 해가지고 역습을 하는 그런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서 선수를 잡고 싶은데 아직도 이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곳을 때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대마니까 잡음이 상당히 크죠. 약 30지 가까운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지킨다면요. 어떻습니까? 이쪽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의 대충 쉬어봐도 한 90지 가까운 그런 엄청나게 큰 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형세를 봐도
이쪽 흙집이 크기는 하지만 이쪽 백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둑은 흙으로서는 이기기가 힘든 그런 형세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체 팩감을 쓰니까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침입을 해서 변화를 구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계속 때리니까 이곳에 팩감을 쓰고요. 계속 이렇게 뒀습니다만 다음에 계속 붙이니까요. 여기서 패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팩감이 이 점을 끊는 팩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패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 백을 잡아내는데 수가 여럿이 듣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로 팩감을 써서 바둑이 백이 유리해졌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실전 예를 살펴보셨는데요. 흙이 백의 대마를 잡으러 간 게 화근이 됐죠. 서로 각생을 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했으면은 흙이 우세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대마를 패로 잡을 수 있다. 패가 유리하다 해서 물론 팩감이 유리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형세는 오히려 불리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또 이 바둑은 대단한 일화를 갖고 있는데요. 백을 잡은 이명홍 구단이 패에서 성공을 해서 대단히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저녁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휴식 시간 이후에 와서 상대편이 둘 차례인데 한 번 더 둬가지고요. 실격패를 당하는 그런 아주 바둑 역사상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그 해프닝이 일어난 그런 바둑입니다. 백이 두 번 둬서 지게 된 그런 아주 그 흥미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바둑에서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상대편을 꼭 잡는 것만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패를 피해서 가도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완급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패 요령 또는 그 패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비결을 잘 활용하시면 주변 친구분들하고 바둑을 둘 때 정말 친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멋진 바둑을 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즐거운 바둑을 두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